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난리난 국민의힘 선거운동 멈춰! 근데 후보도 모르는 일 이야기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선거 일정을 모두 중단한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냐?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선대위가 너무 일을 못하고 있고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다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일단 뉴스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 후보가 3일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을 위해 선거운동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오전 10시 20분께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선대위 쇄신과 함께 국민의힘 윤 후보는 현재 이후의 일정을 잠정 중단하였음을 알려드린다. 추후 일정이 재개되는 대로 기자분들께 공지해드리겠다. 언제 재개할지도 약속하지 못한 채 완전히 전면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해버렸죠. 야, 선거운동이 지금 한참 뜨겁게 달아올라야 되는 시기에 선거운동을 중단한다?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지지율 앞에는 장사가 없다. 지지율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진 것도 사실은 문제인데 어떤 지표까지 안 좋게 나오냐 하면 정권 심판론, 국정 안정론, 이 지표까지 뒤집어졌어요. 정권 심판론이 그래도 엄청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윤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및 증시 대동제에만 참석하고 서민금융 살리기 정책공약 발표,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 의원총회 참석을 전면 취소했다고 하네요. 선대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것이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부장 사퇴를 포함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국민 정서에 맞게 선대위를 개편해야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다는 판단, 이렇게 밝혔네요. 우리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신지혜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도 자리를 내려놓으며 정권 교체를 위한 조직 쇄신이 필요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저는 오늘 선대위직을 내려놓지만 어디에 있든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신지혜가 사퇴했어요. 이건 좀 아쉽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신지혜 건은 데리고 오는 순간 독이었습니다. 왜냐? 팽 하는 순간 그나마 있던 소수의 여성표, 이것도 날아가는 거예요. 뭐가 됐든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선대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후보도 몰랐다? 후보가 몰랐다고?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집니다. 자, 어떤 뉴스가 있냐? 국민의힘 윤 후보는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자 선거대책위원회 개편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오늘 공개 일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선대위원장이 후보와 충분한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후보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요? 왕이 있네, 왕. 후보 위에 왕이 있어.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후보와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렸다. 자, 뉴스를 계속 보죠. 김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개편을 전격 선언한 가운데 윤 후보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전에 윤 후보와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했어요. 내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내가 말하는 것, 이렇게 말했고, 반드시 후보한테 얘기해줄 바에는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가능해? 이거 실화야? 가능한 거야 이게? 총괄선대위원장이 왕인가요? 후보와 상의는 했어야지. 근데 후보와 상의를 안 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종인 할배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상의하면 뭐하나. 상의해봤자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종인 할배도 후보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후보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진짜 재밌죠?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표 얘기도 나와야죠. 선대위를 완전히 재편한다면 국민의힘 당대표가 복귀하느냐, 이 얘기가 또 화두에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당대표가 빠진 선대위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선거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 대표는 선대위 쇄신안 마련을 위해 윤 후보가 공식 일정을 잠정 중단하자 윤 후보도 많은 고민이 있는 하루가 될 것이고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하는 하루가 될 것, 일정을 취소한 채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자,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저도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상황을 여러 경로로 보고받고 판단하는 과정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대위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가정법으로 대화해선 안 된다. 오늘 우리 당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중요한 판단이 이뤄지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루,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어서 선대위 인적 쇄신으로 복귀 조건이 충족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개선책이라고 할 만한 것을 제안한 것, 인적 쇄신이 선대위 복귀 조건은 아니다. 어떤 선결 조건처럼 인식돼선 많은 분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나마 이 대표가 대화가 좀 통하는 느낌이죠. 그래도 상식선에서 말을 하잖아. 자, 재밌는 건 이렇게 중차대한 결정이 벌어졌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당대표, 이 사람들의 인터뷰는 나옵니다.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물인 후보가 없어. 후보가 없습니다. 후보의 인터뷰가 없어요. 야, 이 뭡니까? 꼭두각시.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인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후보의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 참, 너무 잘못 뽑았죠? 국민의힘은 너무 잘못 뽑았어. 고민이죠. 어쨌든 뽑아놓은 후보를 어떻게든 좀 끌고 가서 이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답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이런 결정이 일어나기 전, 어제였나요? 또 윤 후보가 대형 말실수를 했잖아요. 재난지원금 50조, 100조 이야기. 이 후보는 빨리 이거 논의합시다. 당선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니 이걸 빨리 논의하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 후보가 당선되면 하겠다는 걸 또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는 한 말이 공약이라는 게 다 그렇다. 이거 뭐예요? 공약이라는 게 다 그렇다? 안 지켜도 되는 말 그냥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했어. 후보가. 정말 아찔하지 않아요? 공약이라는 게 다 그렇죠. 야, 정말 선대위 입장에서는 어질어질할 것 같아요. 대충 질러놓고 보는 거지 뭘 그걸 따지느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실수를 하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야! 선거운동 멈춰!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 대표도 이런 얘기했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긴다. 아무것도 안 하면 이긴다. 아무것도 안 하면 이기는 선거. 진짜 대단하죠. 오죽하면 당대표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선거 이긴다. 직접 한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후보한테 말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총괄선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일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윤 후보가 가만히 있을까요? 부글부글 끓을 것 같기는 하죠. 윤핵관들도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근데 이걸 들이받을 수는 없어요.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안 좋은 감정이 생기기에는 충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리 총괄선대위원장이 비상시국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후보와 상의를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냥 상의 없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메시지 관리도 내가 하겠다,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겠다,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후보를 완전히 패싱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건 내부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총괄선대위원장 이분도 아몰랑 시전한 거예요. 들이받으면 난 나가면 되고 아니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고, 후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대선은 역사상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자, 윤석열이 발끈하고 있을 거는 분명해요. 완전 패싱하고 이런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렸다? 총괄선대위원장이 윤 후보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겠지만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들이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지지율이 조금만 복구가 된다면 이 갈등은 또 어떻게 이렇게 비화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선거를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치른다는 건 진다는 뜻이에요. 진다는 뜻입니다. 못 이겨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까지 지금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극약 처방을 내린 거잖아요. 이런 카드까지 써야 된다라는 건 선거는 이미 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앞으로 국민의힘 내용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이 안 됩니다. 자, 윤핵관들을 일단은 내칠 건데 가만히 있을까요? 이 일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생각처럼 쉽게 풀릴까요? 저는 그렇게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제원은 어차피 어떤 직책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직책이 있는 측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잡음 없이 정리되지는 않을 거다. 이걸 얼마나 최대한 조용하게 정리하느냐가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인데, 이분이 워낙에 고집이 좀 세거든요. 그리고 발언도 세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굳이 내가 후보를 만나 논의할 책무를 갖고 있지 않다. 후보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내가 별로 관심이 없다.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선대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지금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개편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고집이 세고 발언 수위도 세. 이건 상처를 주는 말이죠. 둘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다가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하고 이준석 당대표하고 성향이 비슷해요. 언론에다가 자꾸 얘기를 해. 당사자들끼리 얘기를 나눠야 될 내용, 이걸 언론에다가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갈등을 계속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준석, 김종인. 자,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이건 갈등 봉합이 되는 건 아닐 거다. 갈등은 더 커집니다. 진짜 아사리판이 뭔지 제대로 보여질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리가 될까요? 이게 정리가 될까? 와, 머리에 쥐날 것 같아.